엑셀로 이렇게 테이블을 다 뽑았는데 부장님이 앉아서 이제 계산기로 틀리냐 이거 이렇게 검사하는 게 일이었다. 아,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이런 분이 계실까 하면서 또 가까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 젊은 친구들이 뭐 돈독이 올라가서 다 투자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트렌드 책을 최근에 네. 한 4권 정도 받았어요. 아, 트렌드 그래요? 모니터를 포함해서. 뭐뭐 받으셨어요? 우선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모니터,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뉴미디어 트렌드. 아무래도 연말이 되니까 트렌드 키워드 책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목차를 보면 4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소셜, 컬처, 워크, 라이프 이렇게 4개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누고 싶은 워크였어요. 워크 좋습니다. MZ세대가 사표를 던지는 이유. 그리고 특히 이 워크의 소제목이 그거였어요. 통제감과 시간 선택권. 그건 어떤 이야기를? 통제감과 시간 선택권 얘기하기 전에 앞에 네. 맥락이 좀 필요한데 네. 통제감을 다뤄야 되는 거는 그분들이 너무 많이 그만둬요. 그렇다고 이제 일자리가 지금 되게 많고 좋고 낭만적인 세상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키오스크나 이제 비대면은 로봇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네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하는데 음. 그 귀한 일자리를 잡고도 자발적 퇴사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특히 2030. 그래서 도대체 이걸 그러면 붙잡으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 이제 기관에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월급 때문에 그만둔다. 라는 빤한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그럼 월급 많이 좀 잡을 수 있냐. 저희가 보기엔 월급 많이 준다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수님은 운영하시려면 네네.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많이 주고 싶은 욕구도 있으실 텐데 부침에 따라서 약간 영향이 있는 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월급만으로는 통제를 할 수 없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제도나 다른 리텐션 전략, 유지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선택권을 포함한 회사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오래 한다는 거예요. 아, 궁금한 게 네. MZ세대들이 이직을 자주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MZ세대가 많이 그만둔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가 속한 주변의 환경이나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것으로 세팅을 해오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부모 세대의 양육 태도가 그래왔어요. 2030의 부모가 보통 5060인데 네네. 5060 세대는 한국 사회에 가난하게 성장해 왔던 거죠. 그분들의 청소년기 생각해보시면 가난의 기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대예요. 네. 자녀 세대를 어떻게 키웠냐? 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해줄게. 선택권도 주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대로 흐름대로 하도록 양육을 받아왔어요. 아. 그러니까 사회나 조직생활 시작하면 뭔가 약간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회사 내 감정노동에 2030 세대가 가장 취약해요. 4050 이상은 회사 생활이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버텨. 2030은 못 버티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파이어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30대 초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MZ세대라고 하기 좀 민망해요. 그러니까 Z세대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예.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연대감이라는 게 좀 있긴 했거든요. 단체 생활, 저도 이제 두발 자유가 없었고 커트머리에 교복 입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점점 뒤로 갈수록 연대감이라는 거가 좀 부족해지고 개인이 더 중요시해지고 일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보람을 느끼나?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근데 그런 걸 못 느꼈을 때 이제 많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감정노동에 취약한 게 20대하고 30대인데 그 중에서도 앤드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경력도 조금 쌓이던 30대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버틸까?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까? 이 고민도 실제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는 달라요. 아까 집단적 연대감이 지금 30대들은 있어요, 조금. 네. G세대는 달라요.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봤는데 30대들은 부모 세대가 보통 1차 베이비부모 세대거든요. 네.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근데 G세대는 좋거든요. 이 G세대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보수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련해준 세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변화에 생각보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의 관계가 약간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체로 민주화 세대고 한국 사회를 막 이끌어왔으니까 네네. 야 이대로 해. 이도 답답하게 왜 이래.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살아온 세상의 그림들을 30대들한테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같이 묶으면 안 돼요, 그쵸? 저도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밀레니얼 세대는 그 고민들이 많고 재정적인 자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시키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지난 10년간 통계를 따져보면 40대하고 50대가 네. 피크를 쳤거든요. 음. 30대가 피크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 영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비투라는 얘기도 네. 많이 나오고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던 게 저희 팀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거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하루만 모여요. 아. 그 출퇴근이 아예 없고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를 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도 한 7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장 싫었던 부분이 9to6 아.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여기 자리 없습니까? 아니 훌륭한데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일의 통제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얘기하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언제 해도 좋다. 9시부터 일 안 해도 좋고 새벽에 일하는 게 좋으면 새벽에 일해도 좋고 그 마감 시간만 잘 지키면 언제든지 일해도 괜찮다.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또 의외로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책임감을 갖고 맞춰서 해오니까 이 출퇴근이라는 시간이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 점이 저희 팀에서 그나마 복지라면 복지인 것 같아요.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것만 있으면 그거 나올 때까지 시간 선택권이 자유권을 주는 거죠. 네네. 회식비를 주고 예전에 같으면 팀장님, 부장님 컨펌해 주세요가 아니고 네.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아. 스케줄링해서 통보해 주는 팀원들한테. 아. 20대 막내가. 네네. 그런 권한을 받으면 책임감 있게 해요. 얼마 전에 그 아무튼 출근 네네. 거기에 S 네네네네. 주식회사 거기에 항만 관련돼서 굉장히 젊은 분 해외 이제 컨테이너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분이 결정해요. 이계적인 질서 안에서는 과장님 받고 차장님 받고 부장님 결제해가지고 이제 막내는 자료 정리하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직접 협사해가지고 외주처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더라고. 되게 젊으신 분인데 평생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균 학력이나 이 스펙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베스트셀러 하고 있는 그 송기령 부사장님 쓸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하지 마라. 거기 보면은 극단적인 사례가 엑셀로 이렇게 테이블을 다 뽑았는데 부장님이 앉아서 이제 계산기로 틀리냐 이거 이렇게 검사하는 게 일이었다. 아,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이런 분이 계실까 하면서도 가까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어떡해. 그런 거죠. 전권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선배 세대들이.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 저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예전에 미국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었어요. 프린트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고 뭐 이런 잡일 같은 거, 심부름 같은 걸 했는데 몇 개월 다니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에 의미가 없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약간 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그런 경우가 되니까 아이씨 나 안 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러면서 실제로 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직을 했는데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 훨씬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심지어 그때 받았던 월급이랑 똑같이 받고 들어갔는데 거기선 제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유일한 디자이너여서 들어간 디자인을 다 하게 돼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너무 행복해서 거기를 3년 가까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조금 진행되다가 이게 네. 몰입감을 주고 주도권을 받는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 그분들도 월급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몰입의 경험이 한 3년 넘어가면 커리어가 이제 견고해지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회사에서 뾰족하게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저는 뾰족하게 잘하는 게 없고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지금 제 일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회사 운영할 때는 그것만큼 도움되는 경우가 없을 텐데. 네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팀원들 한 명씩 이제 늘려나가면서 할 때 제너럴리스트적인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게 믿음직스럽고 좋더라고요. 대표님이 그 경험들을 의미 있게 잘 구성을 하셨네요. 사실 조사에서도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회사 내에서 인간관계였어요. 이직할 때도 그 회사 어때라고 물어보는 맥락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거기 사람 괜찮아?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걸로 직장 생활의 지속성 여부가 갈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댓글도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네. 직장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 뭐 네.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불화라든지 좀 그런 관계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팀장님이나 이제 부장님들이 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2030의 이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점심에 커피값까지 해가지고 점심 플러스 스타벅스까지 해가지고 한 10,000원 들었다. 스타벅스 포기할 수 있냐? 그걸 못하는 세대예요. 그거를 5060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죠. 스타벅스를 포기하지 않고 점심을 샌드위치나 간단한 걸 때우는 거죠. 이 문화적 취향은 비가역적인 거라 뒤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 저변의 문화적인 높은 취향의 욕구를 이해해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계층 상승 욕구, 높은 투자열기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분 중에 하나는 이 젊은 친구들이 뭐 돈독이 올라가지고 다 투자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구할 수 있게 많이 공급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청년 세대에 최소한의 주거를 맡겨준다고 고시원 수준의 방 한 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때려 넣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알지만 취향의 가장 극단에 있는 게 공간에 대한 욕구예요. 인테리어나 이쪽 시장이 왜 성장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한 문화적 취향이 반영된 건데 이거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 5060 세대가 살고 있던 예전에 가난했던 70년대 80년대 최저 생계비만 벌면 되지,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청년 세대를 보면 안 돼요. 이사님 말씀해 주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요?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이 마세스비라고 그 그래요? 인테리어 쪽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 가구도 제가 만드는 거를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15만 명이거든요. 그 채널도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한 3, 4개월 만에 10만 명 돼서 그게 잘 된 이유를 알겠는 거야, 이 책을 읽으니까. 2000년대 초반에 스타벅스 성장이 네네네. 사실 메트로폴리탄 문화에 익숙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의 문화적 취향을 딱 공략해서 성공한 거거든요. 원래 미국 사회에서 커피는 식당 가면 공짜로 주는 거였어요. 이거를 포벅스 4달러씩 주고 마셔야 되는 고급스러운 걸로 성장하려면 문화적 코드 말고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회도 이미 그 시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2030 세대는. 맞아요.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감성이 없는. 그렇죠. 이게 제 영상 아, 제목이었거든요. 그 영상이 터진 이유를 알겠네요. 이거 보니까. 이래서 트렌드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사님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네. 되게 MZ세대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 같아요. 마크로밀 엠브레인 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여기에 MZ세대가 있어요. 관계는 어떻게 좀 하시려고 하시나요? 너무 다른 부분이 있죠. 원고를 쓰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세대가 보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다 쨌어요. 많았어요. 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저는 책으로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분석을 해서 썼으면 이거 다 잘렸어요. 오, 그분이. 그것도 그분한테 이제 네. 통제권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잘라달라면 잘라요. 저는 다 와, 뺐어요. 오.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인간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팀원들이 4명이서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성향이 잘 맞아서 맞는다기보다는 자주 안 봐서 친한 거거든요. 이게 가족도 맨날 보면 싸우잖아요. 너무 팩트가 코로나가 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를 좀 연 그렇죠. 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 회사들이 그런 것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재택근무 이후에 재택근무 이전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조사로 보면 재택근무 만족도가 세대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눠져요. 네. 2030은 재택근무 선호도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요. 근데 4050은 대단히 낮아요. 거기는 바로 만나서 네, 만나서 회의는 이걸 만남이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부의 권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근무보다는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도 다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재택근무는 없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 적응이 너무 힘들다는 게 2020 학번들 있잖아요. 전면 등교를 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계를 조사해보면 소통량이 확 줄었어요. 회사를 나와도 험악한 거야. 작년 한 해 동안 반 이상을 재택근무를 해놓으니까 와서 어색한 건데 이분들이 그래서 퇴사율이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직장 생활에 적응이 조금 안 되기 시작하면 이분들은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초반에. 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좀 서로 맞추기도 하고 인터랙션이 좀 있어야 그러면서 적응해 나가고 회사 생활에 대한 통제감이 생겨요. 일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걸 경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해봤네요.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 신입사원의 입장에서는 앤드류님만 봐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시기는 일시적으로 소통이 낮아졌네. 원래는 이렇지 않아라고 하나의 독특한 경험으로 지금의 시기를 해석할 수는 있을 텐데 이 경험부터 시작한 회사 생활은 굉장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회사 생활을 적응할 때 남다른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이쪽 공적으로 네. 인위적으로 모임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료가 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동료를 만들어주는 모임을 회사에서 좀 해주거나 선배 세대랑 만나는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회사에서 뭐 점심값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을 마련해줘야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작년과 올해 되게 중요한 게 필터 버블이라고 해갖고 디지털 정보는 나랑 생각이 반대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계속 제가 계속 원하는 유튜브도. 것만 하니까. 모임을 구성해주고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또는 모임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면 회사 생활 적응할 거예요. 좋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0대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파트나 투자에 전통적으로 40대, 50대가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50대가 아파트를 잘 안 사고 있어요. 그분이라고 그 젊은 시대에 통제감이 없었겠어요? 투자하면 될 거라는 생각 안 하셨겠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바깥 세상이 있구나. 금리나 뭐 여러 가지 웹적 요소가 생기면 아무리 개인이 발버둥 쳐도 흐름을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상황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있는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는 건데 그 경험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대는 굉장히 자신감이 꽉 차 있고 투자에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외적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 통제 바깥에 있는 세상에 올 가능성도 있어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꼰대라고만 하지 말고. 꼰대 아닌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잘 땡겨 그럼요. 들으시면 되죠. 그럼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탈출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젊은 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반대로 직장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너무 좋다는 분들 좀 섭외해서 인터뷰 해보시면 조직 생활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나의 유튜브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그 조언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이 사실 네. 저희가 워크 부분만 다룬 거긴 하지만 다른 챕터들도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네. 배우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책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멋진 책, 네,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